안 하는 건 있어도 못하는 거 없다. 안녕하세요. 풀대표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요를 잘 하지 않는데요. 현재 나오는 이 영상 15분은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에 투자 공부를 하여도 성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현 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시세는 심리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역별 심리의 변화를 시도별, 시군구별, 단지별로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길어야 15분이니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어서 22년도 1월 1주차 주간 부동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B 주간 보도를 찾아보게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0.05%로 전주 대비해서 조금 더 하락세를 보여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 자체도 서울에서는 55.3을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의 문의가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KB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의 문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리가 전반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매매와 전세에 대한 증감률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매매 증감과 전세 증감을 살펴보게 되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순서가 전북, 경남, 충북, 강원 순으로 높은 매매 증감률, 즉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강원도, 경남, 광주, 전북 순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매매나 전세에 대한 하락세가 이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구와 세종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시도로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두 개의 시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상승으로는 일관이 되어 있지만 일단 심리적으로는 많이 내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바로 이어서 전주, 지난주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게 되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위였었다가 굉장히 많은 증감률, 그러니까 역전이 0.12로 인해 가지고 높은 증가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면요. 자, 그렇지만 전주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 하지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런 시도별 안에서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난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매매와 전세에 대한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어도 이제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많이 한산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향이 정반대인 이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결정이 되는 만큼 부동산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매수 우위 지수를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매수 우위 지수를 살펴보게 되니까 강원도와 제주도가 녹색불 그룹에 속해져 있네요. 자, 녹색불 그룹이라 하면은 80 이상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강원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 90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권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노란색 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더 지난주 대비해서 매수 우위 지수가 심리적인 지수가 조금 더 상향을 했다. 라고 하는 지역들은 이게 경상북도가 조금 상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전라북도가 조금 상향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충청북도가 조금 상향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북도가 남도에 비해서는 조금 심리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그룹에는 이렇게 대구광역시, 울산, 인천, 전라남도가 속해져 있네요. 자, 특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노란색 그룹에 속해 있다가 이번에는 빨간색 그룹에 속해져 있는 것만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빨간색 그룹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지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녹색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불안전한 지역이니까 어느 지역이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한 우위
구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매수세 우위 구간은 이렇게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속해져 있네요. 자,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 놓았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에 대한 문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매도세 우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구, 전남, 인천, 울산 같은 지역이 속해져 있습니다. 즉, 매도에 대한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즉, 새로운 입주 물량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매물수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입주 물량까지 더해지게 된다면은 초극대화돼서 불안정의 심리가 조금 더 가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 우위와 매도세 우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지수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봐 보도록 해볼게요. 물론 주간 상승률, 지난주 대비한 상승률로 해가지고 이렇게 1위부터 이제 2위, 3위, 4위 이래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안에서도 이제 대구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매매 지수가 이미 꺾여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시도에서는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 추이를 보여주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위인 전북 같은 경우는 전주시, 그리고 2위인 경남 같은 경우는 마산 하포구와 창원 성산구 양산시, 그리고 3위 같은 경우는 청주 서원구, 강원도는 강릉시와 춘천시,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서구와 광산구가 조금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에 대한 이제 상승률 상위 탑 10, 하위 탑 10을 한번 또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상위 탑 10의 안에서는 전주, 진주, 양산을 한번 그려봤고, 하위 탑 10 안에서는 구리시를 한번 그려봤는데, 자,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미 꺾여져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전주 덕진구와 양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지역을 다 나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구리시와 그리고 전주 덕진구 지역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해볼게요. 상승 지역에서 살펴볼 전주시 덕진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자, 전주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이곳부터 한번 살펴보셔야지만 돼요. 자, 전주시를 보려면은 에코시티, 만성지구, 혁신도시, 그리고 신시가지, 그리고 효천지구가 있고, 또 오른쪽 아래쪽에는 한옥마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런 주요 지역들을 한번 머리에 익혀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덕진구는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덕진구 같은 경우는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혁신도시를 품고 있죠. 자, 그러면 덕진구로 한번 떠나보죠. 자, 전주시의 인구수는 전체적으로 65만 명,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 29만 가구를 가지고 있고, 덕진구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수 32만에 세대수 14만 가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지금 2022년도 상반기에만 이렇게 입주 물량이 조금 있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기에 입주하는 입주 물량은 22년 5월 달에 전주 태평 아이파크가 1319세대, 22년 6월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어울린 효자 아파트가 1248세대로 22년 중순경에만 다소 물량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 미분양 같은 경우는 연가구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증감률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시 덕진구의 매매 증감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이렇게 2020년도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상승을 했는지 한번 하나 둘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 대구광역시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때 이제 제가 30개월 누적 공급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자,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3분기부터 공급 누적률이 점차적으로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매매 거래량도 살펴봐 보도록 해볼게요. 자, 2019년도 연말부터 거래량이 쭉 상승한 걸로 보이잖아요. 즉 2019년 연말부터 거래량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매물수 같은 경우 점차 줄어들고, 2020년도 3분기부터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이어졌잖아요. 즉 신축에 대한 공급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구축에 대한 공급도 부족해졌기 때문에 2020년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매물 적재량을 한번 봐보게 되니까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쭉 살펴보다 보니까 현재 있는 매물수 자체는 기준선보다는 많이
많진 않긴 하지만, 자, 근데 불과 2년 동안에 이 V자 계곡이 2번이나 들어가요. 보통은 한 번 들어가거나 한 번도 없거나가 보통인데, 지금 이 지역은 2번이나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즉,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심리적인 줄다리기가 굉장히 팽팽했었구나라는 게 충분히 이 매물 적재량으로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어서 KB 기준으로 시세 순위를 동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중동과 장동 그리고 만성동, 손청동, 이가가 이렇게 각각 1, 2, 3, 4위를 다루고 있는데, 중동, 장동, 만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도시와 만성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청동, 이가 같은 경우는 에코시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시티에 대한 매매가 상승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포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위로 밀려난 이유는 송천동, 이가에는 이제 에코시티뿐만이 아니라 송천주공 등 기존에 있는 송청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이렇게 낮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파트로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해볼게요. 코오롱 하늘채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학원가와 그다음 상권이 또 스타벅스를 포함한 상권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늘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KB 시세는 4억 3천만 원, 그리고 실거래는 4억 3천 7백, 그리고 호가는 4억 3천으로 KB 시세와 그 다음에 실거래 호가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매매에 대한 매물수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음과 동시에 또 기준선도 진작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 상태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나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의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라는 매물 상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만성지구에 있는 골드 클래스도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골드 클래스 같은 경우 바로 밑에 법조타운이 있고 또 상권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또 나름의 또 신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인기가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KB 시세는 5억 5,500만 원, 실거래는 5억 7,400, 호가는 5억 5천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호가가 조금 더 내려가 있죠. KB 시세와 실거래에 비해서요. 자, 그리고 매물의 상태 역시 좀 나쁜 상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준선을 또 돌파하고 있는 상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시키겠다 라는 이제 매도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매물 수렴만 좀 견주어 보게 되게 되면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매물 수 때문에 조금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KB 증감, 즉 상위 탑 10 안에 속해져 있었던 전주시 덕진구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죠? 자, 그러면 거래량을 3개월 동안 이뤄졌었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쭉 봐보게 되니까 이렇게 송천동이나 아니면 저기 덕진동이나 아니면 반월동 등등 해가지고 거래량이 높은 아파트들이 쭈르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게 되니까 송천 주공아파트 총 45건의 거래가 생겼기 때문에 거래율, 즉 세대수 대비한 거래률을 봐보게 되니까 2.26%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실거래 가격으로 봐보게 되면은 107만 원 하락한 0.58%의 하락률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영무의 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0만 원의 상승이 이어지긴 했지만 불과 1.44%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거래 가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KB 시세 안에서는 상승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현재 분위기는 상승세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KB 시세와 현재 분위기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KB 시세 혹은 한국감정원 시세에서 늘 이제 상위권에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현재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주요 아파트들에 대한 분위기를 직접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B 하락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경기도 구리시로 한번 가보게 될 건데요. 자, 서쪽에는 서울 중랑구, 남쪽에는 서울 강동구가 위치해 있고 또 동쪽에는 남양주시가 접해져 있습니다. 자, 서울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리시의 아파트가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리시 인구수와 세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인구는 19만, 세대수는 8만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을 살펴보게 되니까 점차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분양 역시 두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고 공급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증감률을 살펴보게 되니까 자, 지난 과거 동안에 쭉 살펴보게 되니까 매매에 대한 하락세가 한 번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가 이번 주에만 한번 살짝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지난 5년 동안에 가속도가 붙은 상승세, 즉 점차 꽁충 뛰면서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리시의 분위기가 기존까지 굉장히 뜨거웠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이 매매 증감률에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구리시의 매매 거래량을 또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점차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도 한번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018년도 8월 달에 구리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2020년도 6월 달에는 투기 과열지구까지 지정이 되었죠. 자, 그래서 규제 지역을 속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뺏겼다가 아니야 그래도 구리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야 라는 이제 가수요와 실수요에 대한 시선 때문에 다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하고 또 거래량이 또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매매 증감률이 계속 상승세로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매물에 대한 적재량이 기준선보다 훨씬 더 못 미쳤기 때문에, 즉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KB 시세 기준으로 이제 어떤 동이 좀 가격이 높은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니까 토평동, 갈매동, 교문동, 인창동, 수택동 순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의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니까 매매에 대한 거래량은 거의 없고 전세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전세 거래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었고요. 또 사실 이제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취득세가 워낙에 또 커서 가수요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은 동네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교문동에 있는 토평 신명 아파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 토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이제 11억 2,500만 원이 이렇게 KB 시세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와 있었을까? 자, 별내성 같은 경우는 토평역이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밑에는 이제 학원가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내선이 이렇게 별내역에서 암사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암사역은 8호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KB 시세 실거래 호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KB 시세는 11억 2,500, 실거래는 11억 원, 호가는 1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KB 시세와 실거래보다 호가가 더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매물에 대한 적재량이 아주 높게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호가를 이렇게 12억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실거래 자체는 한 11억 초중반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매물 상태가 보통이기 때문에 이 호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KB 시세 안에서는 KB 시세가 지금 하락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실거래는 이렇게 최고가 대비해서 12억 원 대비해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KB 시세 안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많았었던 아파트를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구리시의 거래량을 쭉 3개월 동안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갈매동 위주의 거래량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인기가 좀 많이 있었던 갈매역 아이파크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역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갈매역 바로 위 옆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렇게 KB 시세 실거래 호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시세는 9억 3천, 실거래는 9억 5천, 호가도 9억 5천, 즉 KB 시세 실거래 호가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역시도 매물 상태가 현재 기준선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매물 상태의 유지는요, 기존보다는 점차 소진이 되고 있는 모습의 유지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상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B 보고서 안에서는 이제 경기도 구리시가 굉장히 빠른 하락, 그리고 탑10, 하락률 탑10 안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 아파트를 또 확인을 해보게 되니까 가격에 대한 변화
변화도 그리고 매물 상태에 대한 변화도 그렇게 많이 높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전주 덕진구보다 경기도 구리시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권에는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현장 분위기와 KB 시세에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이제 현장에 대한 분위기를 직접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빅인플레이스TV의 풀대표였습니다. 어제보다 1% 성장한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